저번 시간에 인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지역 발전에 있어서 충분한 인구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겠죠. 그러면 인구를 추이하는 공식을 살펴볼 수도 있겠죠.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즉 어떤 대상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수식으로 표현이 되죠. 수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가요? 깨달음이 있긴 있지만 깨달음의 수준이 바닥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깨달음이 깊어지면 모두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수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됐고 그 뿌리의 속성 중에는 연속성과 분리성이 있죠. 연속성과 분리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죠. 그 뿌리는 연속성과 분리성이 합쳐지면 양이 되고, 양은 인간의 마음에 수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요. 최대한 쉽게 설명했지만 이 말을 이해할 수는 이가 현 시대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죠. 그래요.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면 그래요.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수식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인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인구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뭔가요? 직업수와 평균 가구 수죠. 왜 그런가요?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그건 시장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평균 가구 수는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대체로 가족을 형성하고 살죠. 그래요. 그 가구의 숫자가 인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요. 그러면 직업수와 평균 가구원 수를 곱해볼 수 있겠죠. 줄이 인구 1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국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2019년에 그래요. 한국에서 직업수는 2272만 3천 개죠. 단위가 천이에요. 단위 천. 그래요. 직업수 단위가 천이라는 거죠. 그러면 2019년도 인구는 어떻게 되나요? 평균 가구 수는 2.41이죠. 직업수는 2272만 3천 개. 두 개를 곱하면 5,476만 2천 명 가까이 되죠. 그래요. 같은 방식으로 쭉 구하면 추리 인구가 나와요. 2019년도 실제 인구는 5,177만 9천 명이죠. 추리 인구는 5,476만 2천 명이죠. 그래요.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죠. 2010년도 보면 실제 인구 4,799만 명이고 같은 방식으로 추리 인구를 구하면 5,011만 7천 명이죠. 그래요.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2000년도 보면 실제 인구가 4,598만 5천 명인데 추리 인구는 4,815만 8천 명이죠. 큰 차이 나지 않죠. 대략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5% 정도 차이가 나니까 추리 인구를 구할 때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원 수를 평균 가구원 수를 하는데 거기에 뭔가 조정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추리 인구 2는 뭐냐면 좀 더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조정값을 넣었어요. 조정값 곱하기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원 수죠. 이 문자는 그래요. 그리스 문자인데 발음은 로가 되죠. 조정값 로가 들어간 거죠. 딱 보면 어떤가요? 한 5% 정도 차이가 나니까 로 값은 0.95 정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0.95로 가정을 하고 추리인구 2를 구하면 어떨까요? 추리인구 1에다가 0.9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5,200만 명 가까이 되죠. 5,200만 5,200 23,000명, 실제 인구는 5,177만 9,000명. 그래요. 그렇게 되죠. 차이는 어떤가요? 24만 4천 명이죠. 1% 이내로 줄어들었죠. 차이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정값 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조정값 롤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걸 연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 1을 보겠습니다. 가구원수 3명, 직업을 가지니 1명. 5가구에다 칠게요. 다 조건이 같아요. 다 가구원수가 3명이고 직업을 가지니가 1명이에요. 한 사회가 5가구로만 5가구만 존재한다 치면 인구는 어떻게 되나요? 다 더하면 되겠죠. 15명이죠. 평균 가구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가구가 가구원수가 3명이니까 평균 가구원수 역시 3명이겠죠. 15 나누기 그래요. 5를 해도 되죠. 위 가정에서 인구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원 수가 되겠죠. 직업수가 몇 개인가요? 5개죠. 평균 가구원 수는 뭔가요? 3명이죠. 그러면 3, 5, 15, 15명이 돼요. 조정값이 필요가 없죠. 조정값이 필요가 없어요.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원 수를 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가정 2는 뭔가요? 가정 2도 한번 볼게요. 가구원 수 2명, 직업을 가지니 1명, 가구원 수 3명, 직업을 가지니 1명. 3가구 가구원 수 3명, 직업을 가지니 1명. 4가구 가구원 수 3명, 직업을 가지니 1명. 5가구 가구원 수 4명, 직업을 가지니 1명. 가정 1에서는 가구원 수가 모두 3명이었죠. 근데 가정 2에서는 가구원 수가 좀 다른 경우가 있죠. 전부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15명이죠. 평균 가구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15 나누기 5로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3이죠. 이 경우에도 어떤가요?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원 수 하면 어떤가요? 직업수가 5개, 평균 가구원 수가 3이니까 15명 나오죠. 여기서도 조정값이 필요가 없어요. 가정 3,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가 다 다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가구는 가구원 수 1명, 직업을 가지니 1명. 다 직업을 가지니 1명이에요. 2가구는 가구원 수 2명, 3가구는 가구원 수 3명, 4가구는 가구원 수 4명, 5가구는 가구원 수 5명. 1, 2, 3, 4, 5를 더하면 어떻게 뭔가요? 인구는 15죠. 3, 6, 10, 15. 평균 가구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15 나누기 5 하면 되죠. 그러면 3이죠. 이 경우도 어떤가요? 직업수가 5개, 평균 가구원 수 3. 3, 5, 15, 15명 나오죠. 이 경우도 조정값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가구원 수는 다양하지만 직업을 가진 이가 1명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구원은 그리고 그 가구에 직업을 가진 이는 1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원 수 하면 되는 거예요. 직업수도 구할 수 있고 평균 가구원 수도 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보면 한국 보면 전국의 1인 가구는 664만 명이에요. 2인 가구는 586만 명이에요. 약
3인 가구는 한 420만 명 돼요. 그리고 뭐 한 5인 가구도 한 76만 명 돼요. 그래요. 이 방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 원수. 그래요. 복잡한 게 전혀 없죠.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조건 얘기했죠. 한 가구에 직업을 가지니 한 명. 그래요. 직업 없이 소득을 얻느니 없음.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그래요. 인구를 구하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가정사를 볼게요. 1가구는 가구 원수 3명이에요. 직업을 가진 이가 근데 2명이에요. 현시대 보세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1가구에 직업을 가진 이가 2명이잖아요. 2가구 볼게요. 가구 원수 3명, 직업을 가진 이 1명. 3가구 가구 원수 3명, 직업을 가진 이 1명. 4가구 가구 원수 3명, 직업을 가진 이 1명이죠. 인구는 몇 명인가요? 12명이죠. 평균 가구 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3명이죠. 그럼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 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인구보다 작아지죠. 반대로 돼야 되죠. 실제 인구는 12명인데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 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직업수는 5개죠. 이 가구는 2개니까 5개고 평균 가구 원수는 3명이니까 15가 되죠. 실제 인구보다 더 크죠. 더 커요. 그래요. 이 과정에서 인구 구하는 공식은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 수가 아니죠. 오차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가정 4와 가정 1의 가정은 같나요? 다르나요? 같죠. 가정 4의 경우 평균 가구 원수는 3이죠. 가정 1도 어떤가요? 평균 가구 원수는 3이죠. 그래요. 직업수는 어떤가요? 직업수 역시 가정 4와 가정 1은 같죠. 여기서도 5개. 가정 1에서도 5개죠. 근데 어떤가요? 인구가 다르게 나오죠. 그래요. 그래서 조정값이 필요하겠죠. 가정 5는 뭔가요? 가정 5도 한번 볼게요. 1가구는 가구 원수 3명, 직업 가진이 1명. 1가구부터 5가구까지는 똑같아요. 가구 원수 3명, 직업 가진이 1명. 6가구는 어떤가요? 가구 원수 3명, 직업을 가진이 0명. 이런 가구 존재할 수 있나요? 있죠.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직업이 없어도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뭐 예금 이자나 임대료를 가지고 소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구는 총 18명이죠. 평균 가구수는 어떻게 되나요? 역시 3명이죠.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원수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가구원수는 3, 직업수는 5개죠. 5, 3, 15죠. 실제 인구는 어떻게 되나요? 18명이죠. 실제 인구가 더 크죠. 역시 마찬가지로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원수를 해가지고서는 정확한 인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값 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추리 인구를 구하는 공식은 조정값 로 곱하기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원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A 요인의 작용 결과와 B 요인의 작용 결과가 서로 상살하면서 결정되겠죠. A 요인은 뭔가요?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원수가 실제 인구보다 더 커지게 하는 거죠. 그러한 요인이 있다는 거죠. 또 B 요인은 뭘까요?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원수가 실제 인구보다 작아지게 하는 요인이 되겠죠. 반대 요인이죠.
그러한 요인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작용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죠. A 요인의 작용 결과와 B 요인의 작용 결과가 서로 상쇄되면서 조정값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정값을 구해볼 수도 있겠죠. 조정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나요? 조정값 로 곱하기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원수 이꼴 실제 인구 하면 되죠. 그래요. 2019년 로는 어떻게 구하나요? 직업수 곱하기 평균 가구원수 구해놨죠. 54,762명이죠. 곱하기로 이꼴로 실제 인구 넣으면 되죠. 5,177만 9천명. 그러면 로는 0.945 나오죠. 그래요. 로 조정값은 잘 바뀔까요? 잘 안 바뀌겠죠. 그 확인이 가능하죠. 기간은 어느 기간이 기냐 잘려 그건 주관적인 거겠지만 10년 단위로 보면 그렇게 잘 바뀌는 건 아니에요.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2019년도의 로값은 0.945, 2019년도 로값은 0.945, 2010년도 로값은 0.9576 거의 안 변하죠. 2000년도 로값도 보면 0.9549죠. 잘 안 변해요. 그런데 1995년도 보면 로값이 어떻게 되냐면 0.8761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구했겠죠. 그래요. 19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국에 IMF 사태가 일어났죠. 외환위기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볼게요. 직업수를 보면 1995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직업수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감소하죠. 2000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보면 직업수가 크게 증가하죠. 1360만 개에서 1764만 개 정도로 증가하죠.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어떤가요? 직업수가 크게 증가하죠. 1764만 개에서 한 2272만 개 정도로 증가하죠. 근데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서는 2000년에는 직업수가 감소하죠. 그러면서 어떤가요? 실제 인구는 증가했죠. 그러면서 로 값이 크게 증가했죠. 0.8761에서 0.9549로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요. 그 뒤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서는 그래요. 인구가 평균 가구원 수가 지금은 증가했지만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요. 2000년에는 3.53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어떤가요? 인구 평균 가구원 수가 2.84로 크게 감소했죠. 평균 가구원 수가 어떤가요? 대폭 그래요. 감소하면서 직업수는 또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간 뭐 어떤 사회적인 큰 변화가 있으면 로 값이 변동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로 값은 어떻게 결정된다 했죠? 로 값은 A 요인의 작용 결과와 B 요인의 작용 결과가 서로 상쇄되면서 결정된다. 그래요. 쉽게 변하는 건 아니다. 뭐 사회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으면 로 값 역시 변할 수 있다. 근데 로 값이 결정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깨달음이 필요하겠죠. 그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